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인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슈퍼컴퓨터라는 이제 컴퓨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컴퓨터 기반으로 뭔가 사례를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 사례도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컴퓨터는 익숙하지만 슈퍼컴퓨터는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기관은 이제 짧게 영어명으로 키스티라고 하고요. 저희는 카이스트 캠퍼스 내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시게 되면 이런 건물 모양 1호기 저희가 이제 제 앞에 있는 컴퓨터 보이시죠?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컴퓨터가 있는데 저 컴퓨터가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된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저희 건물 모형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카이스트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카이스트 캠퍼스만 보시지 마시고 이 건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모형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88년부터 컴퓨터는 이제 서비스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5호기라고 불리는 컴퓨터까지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정도 있으면 6호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통 컴퓨터를 저희는 이제 5년 정도 주기로 이제 컴퓨터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 법률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이 컴퓨터가 필요한 분들, 특히 정말 많은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자원을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대신해서 좀 프로그램도 개발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이 저희가 슈퍼컴퓨터라고 부르지만 법률에는 영어 이름 못 쓴대요. 그래가지고 한글 이름을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지어가지고 이제 법률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컴퓨터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1호기 컴퓨터는 저렇게 생긴 컴퓨터인데 지금의 그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되게 좋은 컴퓨터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호기 컴퓨터. 저희는 누리온이라고 하는 컴퓨터고요. 직접 저희 그 건물에 저한테 이제 나중에 컨택을 하시거나 오시게 되면 견학까지도 가능하니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네, 감사합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이름이 앞에 슈퍼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모호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저희가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월, 11월 2번 랭킹을 매겨서 전 세계에서 500위 안에 들면 이제 저희끼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에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150 US 달러로 1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슈퍼컴퓨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컴퓨터보다 정말 빠르거나 정말 메모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때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활용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되게 모호하실 텐데 1960년부터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핵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직접 실험할 수 있게 힘든 상황 있잖아요. 핵 실험 같은 그런 것들을 직접 컴퓨터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한번 컴퓨터로 잘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리고 기상예보를 컴퓨터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응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야에서는 슈퍼컴퓨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AI 분야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최근에 나온 분야는 이제 보통 반도체 쪽 연구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다 사용하고 계시는 반도체는 뭐 실리콘 기반으로 다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소재나 소자로 개발하고 싶으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더 효율이 좋을 것인가, 성능이 좋을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 뭐 이렇게 최근에 뭐 그 코비드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나오는 연구들, 아니면 뭐 이렇게 초전도체 그런 거 요즘에 이슈였는데 그런 쪽 연구, 이런 슈퍼컴퓨터 통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맛보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슈퍼컴퓨터 정의를 말씀드릴 때 탑 500을 말씀드렸거든요. 탑 500을 하는데 국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제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대 정도 탑 500에 등재되어 있고요. 키스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는 지금 현재 49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식이 벌써 한 4년 차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낮아졌고요. 한 2년 정도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10위권 내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고성능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 정말 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앞에 슈퍼란 말을 붙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국내에 계신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무료로 쓰고 계신 분들이 80~90%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유료로 이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미국의 서해 타코마 해협이라고 있어요. 타코마 해협에 1940년 정도에 이제 그쯤에 개통을 한 다리가 있었어요. 타코마 다리가 그때 만들어졌고, 그 다리가 생긴 지 6개월 만에 붕괴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왜 붕괴됐는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되게 미스테리한 걸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단계가 처음에 상하 진동을 하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바로 비틀림 진동으로 흘러가고 결국 붕괴되는 현상까지 일어난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2년 전에 슈퍼컴퓨터로 재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 주위에 있었던 공기의 역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그거를 공기의 유동이 난류의 영역에서 일어나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류의 영역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슈퍼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돌렸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또 동일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실질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크기였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직접 새로 개발을 했고, 이런 다리에 있는 입체적인 모양을 각각의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서 다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500개를 동시에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상하 진동 과정을 그대로 이제 충실히 재현을 했고, 실질적으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뒤틀림 진동이 이제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영상에 남아있는 기록하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유사하게 나왔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다리 길이와 형상을 1940년 당시 모습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지해 있던 다리는 바람과의 공탄 성적 상호작용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산 결과를 통해 다리 주위의 공기의 흐름, 다리에 작용하는 힘, 3차원 유동 구조를 다리의 움직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 방향에서 다리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다리의 단면들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유동장과 다리 구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체 유동장 내에서 다리의 파장은 다리 길이의 5분의 1인 것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현상과 똑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강한 비틀림 진동입니다. 이 비틀림 진동은 인위적인 조건 없이 앞서 나타난 상하 진동에 뒤따라 나타납니다. 유동으로 인해 발생한 압력 변화로 다리에 비틀림이 발생하고 비틀림과 압력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붕괴 직전의 강한 비틀림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느껴집니다. 기존의 계산들은 2차원에서만 비틀림 진동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3차원으로 다리 단면의 비틀림 각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3차원 방향에 따라서 다리의 비틀림 진동이 모두 다르게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타코마 다리 전체 붕괴 과정을 누리온 슈퍼컴퓨터 5호기를 사용해 재현했음은 물론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실제와 같은 규모의 진동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까지고요.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다리 감사합니다. 길이 네, 감사합니다.